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삼김시대의 한 축이자 영원한 이인자라 불린 김종필이다. 김종필은 박정희 정권의 이인자로 살아가며 김형욱과 이유락 등의 실세들이 사라지거나 몰락할 때에도 특유의 처세술과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며 박정희 정권의 권력의 이인자로 살아가게 된다. 김종필은 박정희의 5.16에 가담하며 현대 정치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다. 5.16의 주역이었던 김종필이 없었다면 박정희 정권은 탄생이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다. 김종필은 5.16 이후 국가재건 최고회의 장도영 의장을 제거하고 부의장인 박정희를 의장으로 옹립하는 등 배후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게 된다. 김종필은 헌법 개정과 공화당 창당 등을 통해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이다. 그는 박정희 정권에서 초대 중앙정보부장, 공화당 의장, 국무총리를 지내며 완벽한 이인자로서의 자리를 다져가며 한일 국교 정상화를 비롯한 굵직한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다. 김종필은 이런 연유로 늘 경계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김종필은 박정희 정권에서 항상 일정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인자로서의 자리를 유지하며 살아간다. 한때는 박정희 이후의 대안으로도 검토된 적이 있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김종필에게는 독이 되었다. 김종필의 역할이 커질수록 박정희는 김종필에 대해 견제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대통령 자리에 올린 만큼 끌어내릴 수 있는 힘 또한 김종필이 가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리에 박정희 정권에서 김종필은 가택수색을 3번이나 당했고 박정희의 권력 집착이 극에 달한 10월 유신 즈음에는 김종필이 자신의 자리를 노린다 생각하여 김종필의 사람들을 모두 정계에서 퇴출시키게 된다. 조직 내 두 개의 권력이 존재할 수 없듯이 박정희와 그 친위 세력은 김종필을 끊임없이 견제했다. 결국 견제 세력에 의해 자의반, 타의반이란 말을 남기며 외유를 떠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삼선 개헌과 유신에 대해 찬성으로 전향하며 화려한 이인자로 복귀하게 되고 그는 약 5년간의 기간 동안 국무총리를 지내게 된다. 박정희 사후 공화당 총재로 선출되며 80년 서울의 봄에는 김영삼, 김대중과 함께 유력한 대권주자로 부각되지만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부정축제자로 몰리며 정계에서 은퇴하고 미국으로 떠나고 만다. 김종필은 1986년 귀국한 뒤 신민주공화당을 창당, 1987년 13대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만다. 그러나 1988년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그는 충청권을 기반으로 35석의 국회의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 오뚜기처럼 정치 일선에 복귀하게 된다. 그는 이어 평생의 꿈인 내각제를 고리로 1992년 대선에서 3당 합당과 함께 김영삼 대선 후보를 지원했으며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이인자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1997년 대선에서는 자신이 창당한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했으나 선거 막바지 DJP 연합을 성사시키며 김대중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므로 수평적 정권 교체와 함께 국민회의, 자민련 공동정권을 탄생시킨다. 이후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와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 김대중의 당선을 돕고 국민의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내각제 개헌이 무산되자 김대중 정부와 결별하고 그는 독자 노선을 걷게 된다. 김종필은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재기를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10선 도전 실패와 함께 고작 4명의 의원만 배출하는 창피를 당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게 된다.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다시 일어나 어느 순간 권력의 이인자로 살아왔던 김종필. 그의 이름 앞에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풍운하 외에 그를 수식하는 이름은 영원한 이인자다. 본인이 이루고자 했던 정치의 결실이었던 내각제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역사는 그를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완벽한 이인자로 기록하고 있다. 절대 권력자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본인을 권력에서 밀어냈을 때에도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주변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얼굴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50여 년 동안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한 자기 절제와 처세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는 그의 말처럼 그는 항상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1인자를 위협하려 하지도 않았다. 김종필은 말년에 정치는 허업이다라는 말로 정치의 무상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때는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싶다라 할 정도로 정치적 야망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영원한 이인자에게서 나온 정치 메시지는 허업이었다. 김종필에 대한 공과는 있다 하지만 기업이나 조직 혹은 정치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이인자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그의 처세는 분명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